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이제 Pruning from Scratch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번 트리플 AI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일단 보통 한번 수렴을 시키고 이제 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기반으로 프루닝을 하고 다시 파인 튜닝을 거치는 테크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갖고 프루닝 하지 말고 한번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프루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발표에는 저희 펀더멘tal 팀의 동규님, 동희님, 서영님, 용환님, 민성님, 정현님 그리고 험님, 동진님, 영준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를 하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프로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단점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자들이 제안한 프로닝 프롬 스크래치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요거에 관해서 실험 한번 살펴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저자들은 프로닝 파이프라인들을 일단 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전통적인 프로닝 방법, 기존에 일단 그런 프로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수렴을 시키고 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에서 제시된 되게 다양한 프루닝 크리테리아가 있겠죠. 그런 프루닝 크리테리아로 한번 프루닝을 하고 난 다음에 프룬드 스트럭처를 얻게 되면은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을 한 번씩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 립스랑 이제 ICLR에서 리싱킹 밸류 오브 네트워크 프로닝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발표 이전에 그 스터디에서 발표된 로터리 티켓 하이퍼세시스라던가 그런 페이퍼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제안이 됐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고 나서 얻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게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를 갖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이 아니라 프루닝 이후에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고 싶은 거냐 이 정도 생각 좀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비번과 같이 그럼 프론트 스트럭처가 정말 중요한 거라면은 그냥 파인 튜닝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프론트 스트럭처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서 한번 그냥 스크래치에서부터 트레이닝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게 Rethinking the Value of Network Pruning 그거에 관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빠르게 수렴시켜보고 성능도 그 원래 뭐 자기가 인베딩 되어 있었던 그 네트워크보다 더 나은 성능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위닝 티켓 한번 따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로터리 티켓 하이퍼세시스였습니다. 근데 저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러면은 프론트 스트럭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 모델을 한번 수렴을 시켰다. 근데 꼭 이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기 위해서 한번 모델을 수렴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ICLR 2019에서 그 스닙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그런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이 아니라 랜덤 웨이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하는 테크닉이 한번 제안이 됐어요. 네, 거기서는 좀 특이하게 그냥 랜덤 웨이스로 프루닝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이버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거 사용해서 좀 베리언스 스케일링 되는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해야 이 메소드가 잘 먹어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 그런 거 이제 다 떼고 이제 요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웨이 초기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갖고서 여기서는 이제 프루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 아니라 이제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채널 프루닝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서 프룬드 스트럭처를 얻으면은 그거를 한번 또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하는 좀 논문입니다. 좀 횡설수설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처음에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랑 스트럭처드 프루닝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아서 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프루닝 레벨별로 스트럭처 레벨별로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웨인 매트릭스 나타낸 건데 이제 제일 왼쪽에서 일레귤러한 게 이제 제일 파인 그레인드하게 스팔서티를 갖는 게 보통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웨이트를 보고 이제 다 걔네들 0으로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뭐 필터 레벨, 필터 레벨로 이제 프루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터 레벨로 프루닝 한다는 거는 여기 그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 그림에서 요 해당하는 그 아웃풋 채널을 아예 싹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0짜리인 마스크를 하나 씌우는 거죠. 값을 0에 갖는 마스크를.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프루닝이라는 게 네네. 그, 제가 뭐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이게 프루닝이라는 게 어떤 불필요한 이제 노드를 지우거나 뭐 웨이트를 수정하거나 뭐 영어로 바꾸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스트럭처랑 그리고 그 이 이제 웨이트의 값이 좀 조정이 되면 정보도 손실이 될 텐데 혹시 네네. 그런 부분도 이게 다뤄지나요? 정보 여기서, 손실에 대한 네. 네, 네, 정보 손실에 관한 이야기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라미터 수가 작아지니까 뭔가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네, 네, 자연스럽게 뭔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로터리 티켓 하이포테시스에서도 그게 한번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컨젝처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루닝에서 얻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꼭 그 자기가 임베딩 되어 있었던 네트워크보다 더 클 거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네트워크를 항상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컨젝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페이퍼를 안 살펴봤는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 뭔가 수식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컨젝처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ICML에서 어, 그게 진짜 말이 된다라고 실제로 우리가 항상 프루닝한 프루닝한 그 프룬드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임베딩 된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프룬드 네트워크를 찾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번 ICML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발표 끝나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따로 그거 관해서는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제가 프로님 계속 공부하면서 왜 이게 더 잘 될까, 더 잘 될까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DSD 트레이닝에서 되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직접 증명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썰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델 경량화에 대한 목적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보니 성능이 더 좋다더라 이런 성능 개선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프루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방식으로 해도 잘 작동하더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장점이 뭔지, 그러니까 프루닝의 구조를 좀 더 변경하면서 하는 거는 장점이 뭔지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사실 모델을 한번 수렴시키고 프루닝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거죠. 반박이 되는 거죠. 기존 통념에서.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모델을 한번 수렴시키고 이제 프루닝을 했는데, 그렇게 프루닝을 했을 때 사람들 보통 생각이 그거였었거든요. 한번 수렴시키면은 되게 중요한 프루닝 하는 거는 되게 안 중요한 모델에서 되게 안 중요한 그런 웨이트이다. 근데 프루닝하고 남은 웨이트는 이제 되게 중요한 웨이트일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하니까 이제 뭐 파인 튜닝 하고 하니까 기존에 잘 작동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런
수렴한다는 그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굳이 사실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게 그래서 되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훈련된 그런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이 아니라 어,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고 싶은 거니까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를 좀 기존 통념 같은 걸 좀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원 혹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정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프로닝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뭐 그런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프루닝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로 하니까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어들게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혹시 질문 혹시 다 네. 하셨나요, 정원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까 그 채널 와이즈 프루닝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1번 그림의 맨 오른쪽에 있는 필터 레벨 스파르시티 프루닝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필터 프로닝이랑 이제 채널 프로닝이랑 이제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루닝 종류가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러면 성능은 이 4개 중에 어느 걸 썼을 때 가장 괜찮게 나온다고 하나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프로닝 기법을 써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거의 다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이제 논문들도 읽어보면은 일단 성능은 되게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잘 나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팔시티를 이제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컴프레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키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인 그레인드 하는 게 이제 더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 레벨 같은 경우는 스팔시티를 최대한 50에서 한 60%까지밖에 못 올려요. 근데 네. 파인 그레인드 하면 한 90에서 한 95%까지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데 또 이제 또 음, 실제 이제 익스큐션 타임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이게 이제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라던가 그런 뭔가 이제 실제로 이제 스팔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뭐 캐시 미스라던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액세스 패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CUDNN 자체가 그 CUDNN이 아니라 CU 스팔스 보통 이제 CUDNN에서 그 컨볼루션을 연산을 지원을 할 때 얘네들을 쫙쫙 펴서 지원을 하거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네. 그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CU 스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스팔스 레이쇼 타겟을 한 95%까지 잡고 있어요. 음, 95%까지 잡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파인 그레인드하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이제 그 95%, 한 97, 8%까지 만약에 그 스팔서티를 높이지 못한다면은 이점이 없는 거죠. 실제 익스큐션 타임에서는. 음, 이게 사실 좀 몇 가지 그래서 요관에서도 되게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팔스 포맷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런 이때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거를 만약 프루닝을 하더라도 실제로 0으로 된 웨이트를 계산 안 해야 사실 계산상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제로 스키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하드웨어 레벨에서 뭐 지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레벨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웍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잠시 이해 좀 확인하고 가도 될까요? 제 이해가 네.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주정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루닝 테크닉, 그러니까 이 논문을 떠나서 프루닝 테크닉 자체의 베네핏을 얘기하자면 일단 압축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온 디바이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퍼포먼스 자체가 향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아직 좀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해로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시, 네, 후자에 대해서는 막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용어에 대해서 좀 확인해 가고 싶은데, 네. 스트럭처 프루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왼쪽 빨강색 네모난 그림들, 빨강색과 흰색 네모난 그림들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일레귤러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레귤러하다고 했는데, 오른쪽이 스트럭처드 프루닝이고 왼쪽이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 맞나요? 네, 오른쪽이 이제 스트럭처드 프루닝이고 왼쪽이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입니다. 보통은 이제 커널 레벨 프루닝이나 벡터 레벨 프루닝은 잘 언급을 안 하고요. 요 두 아, 네. 가지로 이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이제 혹시 제 그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네네. 네, 요 필터 레벨 요 프루닝 요거를 이제 보통 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네. 제 왼쪽에 보이는 얘를 갖다가 이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어 커널에 있는 웨이트 요소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제 프루닝 하는 거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필터 1개, 필터 2개, 얘네들을 아예 그냥 통째로 날려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오른쪽은 스트럭처인 이유가 그 구조적인 단위에서 프루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왼쪽은 구조 단위까지 가지 않고 하나하나 입자라고 해야 돼. 웨이트를 프루닝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쓰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개별적인 웨이트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른쪽은 CNN의 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필터를 보고 이제 아, 네. 프루닝 할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스트럭처드 프루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를 네.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데, 이 논문 자체의 취지는, 그러니까 랜덤 웨이트로 해도 된다는 게 이 논문의 의미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살짝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뒤에 네네네. 제가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이제 프루닝이 어떤 그 단점이 있는지를 좀 짚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프루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서 어떻게 검증할 거냐,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프루닝이 뭔가 어떤 단점이 있다던가 이런 거를.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VGG16을 사이파10에서 일단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실험을. 근데 그래서 총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까먹고 그 프루닝 테크닉을 안 썼는데, 일단 프루닝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하는 테크닉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프루닝을 진행한 뒤에 각 레이어별로 이제 프루닝 레이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루닝 레이쇼를 계산을 했으면은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뭐 0.5, 0.6, 0.7, 0.8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런 프루닝 레이쇼 값이 있겠죠. 그럼 그 값들을 이제 다 이제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 벡터를 갖다가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프루닝을 할 때 얘네들을 이제 그냥 하나의 랜덤 시드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랜덤 시드에 대해서 이제 좀 유효성을 위해서 서로 다른 랜덤 시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이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의미하는 바는 각 프룬드 스트럭처가 얼마나 이제 유사도를 갖느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되게 유사도가 높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에 가깝다면은 또 그 유사도가 되게 낮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에폭을 이제 여기서 이제 A번에 있는 거랑 B에 있는 거 이제 다른 거는 랜덤 시드를 어떻게 했느냐,
요 부분만 일단 다른 부분이고요. 일단 그래서 A번만 일단 보자면은 A번 같은 경우에는 10번 에폭 돌렸을 때 이제 10번 에폭 돌렸을 때 X축, Y축은 그러니까 에폭 얼마나 돌리고 프루닝 했느냐 그거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각 이제 이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프루닝하고 이제 각 에폭에서 프루닝하고 얻어진 프론트 스트럭처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제 계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봤더니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왼쪽에 작은 그래프를 하나 볼 수 있으신데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으로 짙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이 아니라 랜덤 웨이스로 요 해당 프루닝 테크닉을 진행을 했을 때 채널 각 레이어에서 채널을 몇 개 가느냐 그걸 나타낸 거고요. 실선은 그게 아니라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하고 나서 이제 그 프루닝을 했을 때 각 레이어마다 채널 개수가 얼마 남느냐 그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일단 요 실험 결과로서 총 2가지의 이제 옵저베이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랜덤 웨이트에서 얻어진 프론트 스트럭처랑 프리트레이닝 기반으로 얻어진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랑은 꽤 많이 다르더라라는 일단 결론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시다시피 여기서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다 채널 개수, 각 레이어마다 있는 채널 개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랜덤 웨이트 갖고서 이제 프루닝을 한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기존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특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되게 채널 개수가 확연하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시대를 이제 5로 했을 때도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슷한 이제 에폭으로 이제 한번 수렴시켰을 때 얻어지는 이제 프론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높더라. 이런 결과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시다시피 에폭을 40으로 돌렸을 때 요 40으로 돌리면 이제 정확히 이게 똑같이 나와요. 이제 프루닝 요 같은 경우에 당연하겠죠. 근데 요 주위에서도 이제 한 80을 돌리나 30을 돌리나 이제 되게 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에 가까워서 좀 프론트 스트럭처가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거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되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 할수록 좀 에폭을 계속 많이 돌릴수록 이제 많이 돌릴수록 얻을 수 있는 프론트 스트럭처가 되게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걸 일단 실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걸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랜덤 시드를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서 이제 랜덤 시드를 갖고서 이제 그걸 한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나타낸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폭을 20번 돌렸을 때, 요건 에폭을 80번 돌렸을 때, 에폭을 160번 돌렸을 때 이제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랜덤 웨이트에서 얻은 프론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그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높은 게 아니라 되게 좀 다이버스한 걸 좀 볼 수가 있죠. 값이 서로 이제 제각각이죠. 보면은 툭툭 튀거나.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떤 랜덤 시드를 갖고서 프루닝을 하던 간에 높은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3가지의 이제 옵저베이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저자들이 이로써 이제 결론을 낸 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 갖고서 프루닝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프루닝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다더라. 이런 거를 이제 저자들이 관찰을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총 3가지 관찰로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겼던 점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프루닝 테크닉이 되게 다양한 프루닝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근데 이게 하나의 프루닝 테크닉을 갖고서 그 비교를 하는 게 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수렴시키고 나서 내가 A라는 프루닝 테크닉으로 얻는 프룬드 스트럭처랑 B라는 프루닝 테크닉으로 얻는 프룬드 스트럭처랑 얘네 둘이랑 비교를 해야 정말로 이 실험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그러니까 요 실험으로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게 이게 좀 되게 러프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의 프루닝 테크닉에서 얻을 수 있는 프룬드 스트럭처는 실험을 많이 진행할수록 한정돼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프루닝 테크닉을 진행하더라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얻을 수 있는 프룬드 스트럭처가 비슷하면은 이게 되게 좀 이 실험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자한테 한번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 저자가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실험을 해본 게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좀 서로 다른 프루닝 테크닉 세 개에 대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다른 프론트 스트럭처 이제 실제로 비슷한 수렴을 한번 시키더라도 실제로 비슷한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을까 실험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지는 않더라. 되게 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계산해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논문에서 실험을 해본 거랑 그 석중님께서 실험을 해본 거랑 네. 어떤 그 부분이 방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했던 게 기존에 네트워크 슬리밍이라는 그 스트럭처드 프루닝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을 그러니까 프루닝 알고리즘 딱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요런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봤거든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 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하나의 프루닝 테크닉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프룬드 스트럭처가 한정돼 있다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근데 진짜로 뭔가 그 프루닝할 때 프리트레이닝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다? 계속 좀 비슷한 프론트 스트럭처만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한번 프리트레이닝 시켜놓고서 서로 다른 이제 프루닝 알고리즘 ABC에 대해서 ABC를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얻는 그 프론트 스트럭처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론트 스트럭처, B라는 프론트 스트럭처, C라는 프론트 스트럭처가 얘네들을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갖고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제 비슷해야 진짜 얘네들이 한 말이 뭔가 좀 제너럴하게 의미를 갖는 거지. 이건 좀 되게 좁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실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코에피션트가 뭐 비슷하게 나왔나요? 아니면은 이제 알고리즘마다 다르나요? 네, 알고리즘마다 좀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많이 만약에 다르게 네, 나왔나요? 비슷하려면은 좀 1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 값이 좀 되게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코릴레이션으로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혹시 그 페이지를 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입니까요? 네. 이 여기 코릴레이션 간의 값이 이게 그
지금 랜덤 시드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코릴레이션이라면 이제 서로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이게 랜덤 시드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랜덤 시드를 갖고서 그 프루닝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제 프루닝을 네트워크에 생성된 개수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네. 맞나요? 이게 지금 랜덤 시드를 가지고 코릴레이션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랜덤 시드를 갖고 코릴레이션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예. 여기서 제가 좀 여기서 보니까 서로 다른 랜덤 시드에 대해서 이제 1번 랜덤 시드 1에 대해서 이렇게 코릴레이션 이게 F 여러 번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네. 요 코릴레이션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했고요. 1에 대해서 여기서는 5에 대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계산된 값들이 이게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F옥이 10번 돌았을 때마다 그 서로 계산된 값이 있을 텐데 그 개수가 혹시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 값이요. 그 값은 이제 여기서 요 2번에서 1번에서 먼저 각 레이어마다 프루닝 레이쇼를 계산을 하고요. 걔네들을 그 값을 그러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0.4,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0.5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레이어마다 그 프루닝 레이쇼 값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VGG라는 거를 각 이제 서로 다른 랜덤 시드를 두고 서로 네트워크의 그 벡터를 지금 비교를 한 건가요? 일단 하나의 랜덤 시드 아래에서 서로 다른 F만큼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프루닝을 했을 때 얻어지는 프루닝 레이쇼를 갖고서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를 갖고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벡터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미지일 텐데 이미지 간의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커널일 텐데 이게 커널을 이게 코릴레이션을 비교를 하는 게 결국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비슷한 채널 개수가 만약에 비슷하면은 비슷한 프론트 스트럭처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실 이걸 굳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까지 저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려고 이렇게 뭔가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채널 개수만 어느 정도 비교를 하려고 요 이피시 코에피션트를 좀 계산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여기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아키텍처에서 프루닝 된 노드들이나 아니면 뭐 피처들이나 밸류들이든 웨이트들 이제 그 항목들을 제로로 프루닝하고 나서 그 제로로 프루닝 된 것마저 모두 다 포함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한 건가요?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는 그럼 각 웨이트를 고려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구한 게 각 그 프루닝 레이셔에 대해서만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예요. 얼마나 프루닝 되었는지에 대해서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1번 레이어에서는 채널이 한 30개 남았다. 그러니까 F폭 20번 돌리고 난 다음에 프루닝 하니까 1번 레이어에서는 채널이 한 20개 남았다. 근데 뭐 F폭 한 80번 트레이닝 하고 나서 프루닝 했더니 1번 채널에서는 뭐 한 50개 남았다. 이런 거 갖고서 그 레이쇼를 계산을 해갖고 코릴레이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별적인 웨이트는 고려가 된 게 아니고 채널 네, 개수만 고려됐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릴레이션의 인풋이 남아있는 채널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크래치 단계에서부터 이제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진행을 하는 프루닝 프롬 스크래치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브젝티브는 뭐냐면은 각 레이어마다 있는 채널들의 채널 임포턴스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논문에서는 일단 한번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각 채널마다 이제 람다라는 스칼라 게이트를 하나씩 뒀어요. 각 아웃풋 채널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밑에 있는 요 요 식을 갖고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뭐를 옵티마이제이션 했냐면은 요 람다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프리징 시켜둔 상태로 가만히 두고 나서 람다만 갖고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 캐피탈 람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마다 있는 이런 스칼라 게이트 밸류들의 집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각 채널에 이제 아웃풋 채널 쪽에 있는 요 스칼라 게이트 요 람다를 갖다가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시킨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람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로로 이제 푸싱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L1 놈을 갖고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또 하나 뒀는데요. 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사실 이제 요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의 이것도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의 이제 프루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뭐냐면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페이퍼에서 보통 제한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70%, 80% 만약에 프루닝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거에 뭔가 좀 옵티마이제이션 돼서 딱딱딱 프루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 방법이 사실 그 네트워크 슬리밍이라는 방법이랑 좀 되게 비슷한 방법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 그 스케일링 팩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시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널 프루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그 스케일링 팩터를 갖고서 이제 스레시홀딩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값 이하의 스케일링 팩터는 이제 다 0으로 이제 마스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프루닝 레이쇼를 한 90%만큼 하고 싶을 때 뭔가 좀 잘 옵티마이즈 해서 프론트 스트럭처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R이라는 프리디파인된 컴프레션 레이쇼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채널 임포턴스를 학습할 수 있게끔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둬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얻을 때 프루닝을 할 때 이제 최종 하드웨어랑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보통 이제 계산하는 게 플롭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동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데 이제 주 목적을 두는데 그걸 이제 하드웨어 인디펜던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플롭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타겟팅하는 플롭이 있어요. 근데 그 플롭에 맞게끔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가 채널을 이제 채널 프루닝을 하더라도 채널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그 플롭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프론트 스트럭처를 바이너리 서치하는 이런 알고리즘도 하나 논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보통 이제
프루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푸른드 스트럭처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통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푸른드 스트럭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의 웨이트 갖고서 프루닝을 하면은 다양한 푸른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일정 그 플럽에다가 이제 제약 조건을 걸어두고서 푸른드 스트럭처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프루닝 알고리즘 갖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데이터셋은 사이파10 이미지넷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밸런스 팩터, 러닝 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뒀고요. 여기서 밸런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아웃풋 채널에 있는 스칼라 게이트에 거기에 곱해져 있는 정교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파10에 대해서는 128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파10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CNN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뭐 레지넷이라던가 VGG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보통 경량화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모바일 넷 시리즈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의 프루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뭐 0. 되게 어느 정도 되게 소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본인들 방법으로 요거는 이제 이 레이쇼가 이제 뭘 뜻하는 것이냐면은 플랍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랍을 얼마나 줄였느냐 그걸 이제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가 다한것 같으면은 실제로 어큐러시가 얼마나 떨어졌냐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 방법으로 했을 때 한 0.6까지 떨어지더라. 플랍을 40% 줄였을 때 0.6까지 떨어지더라. 근데 또 다른 이제 오토ML 방법의 채널 프루닝 테크닉을 적용하니까 플럽을 50%까지 줄였음에도 어큐러시가 한 0.3% 떨어지더라. 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레지넷이라던가 VGG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이 오히려 또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왕왕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어큐러시가 이 똑같은 걸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63.3,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니폼한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에서 뭔가 유니폼한 방법으로 했을 때 요건 이제 채널 익스펜전인데 요 발표에서는 일단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똑같이 0.5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63.3 프루닝 이후에 63.3% 이제 그 어큐러시가 났는데 여기서는 한 2.2% 높은 한 65.5까지 났다더라. 그리고 이제 0.75에서도 이제 또 비슷하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어큐러시가 항상 본인들 좀 테크닉이 낮다더라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자들이 이제 또 한 번 더 실험을 한 게 이제 로터리 티켓 하이포테시스랑도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비교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로터리 티켓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한번 수렴시킨 네트워크를 프루닝하고 난 다음에 로터리 티켓 하이포테시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프루닝을 하냐면은 그런 프론트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그 녀석을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임베딩 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스로 그 프론트 스트럭처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요. 그걸 이제 위닝 티켓이라고 해서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로터리 티켓으로 해서 그 계산을 한번 해본 거랑 수렴시켜 본 거랑 그리고 본인들 방법으로 프론트 모델을 얻어서 수렴시켜 본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다 뭐 본인들께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 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0.2에서 0.1 크게는 한 0.78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설명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분야이기도 해서 설명하기도 좀 뭔가 어렵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래서 결과가 있었고요.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덧붙여서 넣어둔 건데, 그 로터리 티켓 하이퍼테시스 이제 저자들이 이제 후속 연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 중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은 그런 푸른드 네트워크를 얻었을 때 그 푸른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느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이 로터리 티켓 저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요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설정하면 좋느냐, 요 단계에서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설정하면 좋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요 3번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프리트레이닝을 내가 한번 100의 폭 정도 100의 폭 정도 만약에 시켰으면은 100의 폭 정도 시키고 난 다음에 프루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른드 스트럭처를 얻고 얘네를 트레이닝을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를 제가 에폭을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기존의 로터리 티켓 같은 경우에는 0일 때 웨이트를 갖고서 이제 이 푸른드 스트럭처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요 방법에 대해 요 3번 논문에서는 리와인딩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했는데, 이 리와인딩이라는 테크닉이 뭐냐면은 여기서 100의 폭 정도 해서 수렴을 시켰으면은 한 50의 폭 정도일 때 여기서 이제 50의 폭 정도일 때 학습한 그 웨이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50의 폭 정도일 때 50의 폭 학습을 진행을 시켰을 때 얻어진 그 웨이트를 갖고서 따로 일단 저장을 해두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제 푸른드 스트럭처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갖고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더니 되게 성능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또 심지어 파인 튜닝보다도 더 나은 것 같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요 3번 논문에서는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논문의 컨트리뷰션과는 별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네네. 그 아까 전에 오브젝티브 펑션 설명해 주실 때 람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뭐 원노름으로 해서 이제 스파르시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람다라는 게 제로 노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실수 도메인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네네. 뭐 만약에 람다가 0.3이라던가 0.4라든 등의 이제 값을 가지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람다가 0인 채널만 이제 그 0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그냥 1인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프루닝을 끝내고 난 뒤에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인퍼런스 시에는 그 스칼라 게이트를 다시 또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아, 프루닝 시에만 그 스칼라 게이트 람다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프루닝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스칼라 게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게 이게 람다가 그러니까 그 필터를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를 의미하는 그런 값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프루닝 시에 네. 그러니까 해당 채널의 임포턴스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임포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람다 값들이 이렇게 만약에 있겠죠. 뭐 네. 0.1, 0.1, 0.3 뭐 이렇게 쭉 1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값을 갖고서 이제 프루닝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레숄딩을 했는데 스레숄딩을 하고 나면은 높은 람다 값을 갖는 이제 채널들만 남을 텐데 그런 높은 람다 값을 갖는다고 해서 그 람다 값을 이제 나중에 실제 트레이닝이라던가 인퍼런스를 할 때까지 이제 람다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프루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람다를 이제 뭐 제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이상의 람다는 프루닝을 진행하지 않고 스레시홀드 이하인 람다를 갖는 채널에 대해서는 프루닝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석중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네네. 처음에 논문을 완전히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살짝 읽었을 때, 그리고 프로닝 관련 지식이 없어서 제 생각이 많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논문 자체의 타겟은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단계 자체를 없애준다는 부분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핵심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수렴이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수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트레이닝 단계가 필요 없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리뷰션이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킥 컨트리뷰션은 킥 컨트리뷰션은 일단 첫 번째로 프랙티컬하게 기존 프루닝 테크닉으로 그러니까 기존 프루닝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비슷한 프룬드 스트럭처를 얻는다.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로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의 웨이트를 갖고서 프루닝을 했을 때는 좀 다양한 프룬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더라. 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키 컨트리뷰션 같습니다. 네. 네네네. 왜냐면 기존에 그 랜덤 웨이트 갖고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웍이 있었는데 스닙이라는 웍이 있었는데 그 웍에서는 일단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랜덤 웨이트 갖고서 프루닝 할 수 있다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했지 그 실제로 뭐 뭔가 프론트 스트럭처를 본다던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뭔가 네네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프론트 스트럭처 이야기도 하면서 그게 또 실제로 다양하게 될 수 있다더라. 요 정도가 네. 그 키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렌드 스트럭처의 다이버시티를 늘릴 수 있다는 게 하나고 네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뭔가 프론트 스트럭처까지 한번 서치를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해서 네. 네 네, 근데 아까 석중님께서 개인적으로 실험하셨을 때는 다른 프루닝 기법에서는 딱히 그 다이버시티가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지 다이버시티 않았다기보다 기존의 방법도 다이버시티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한 가지 테크닉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루닝 테크닉이 있으면 그 프루닝 테크닉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프룬드 스트럭처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스페이스가 제한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크리테리아 아래에서만 아래에 네네. 있는 그 스페이스만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근데 실제로 그 좀 다른 프루닝 테크닉을 갖고서 트레이닝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프루닝 레이쇼 갖고서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좀 다르게 나오더라. 요렇게 결론을 네. 좀 지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프론트 스트럭처 스페이스가 줄어든다는 게 학습을 할수록 얻을 수 있는 프론트 스트럭처 스페이스가 줄어든다는 게 하나의 프루닝 크리테리아 아래에서만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프루닝 테크닉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 논문은 뭐랄까, 실험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뭐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딱히 믿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좀 이해를 한계점이 해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인데, 좀 실험 테이블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그 네, 아무거나. 매트릭스 말씀하신 거. 아니요, 그거 말고 실험 결과 퍼센트 나왔던, 네. 아, 네, 네네. 이거요. 여기에서 볼드체로 된 것들 있잖아요. 네네. 논문을 대충 스킵했을 때는 왜 볼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이 잘 안 보였는데 어떤 의미죠? 아, 여기서는 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성능을 보인 거를 볼드체로 해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능이 가장 덜 떨어졌죠, 요 아, 방법. 근데 그거는 뭐 t-테스트라든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이 저자가 그냥 임의로 개인적인 주관으로 한 볼드인가요? t-테스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언급은 없는 걸로 봐서 개인적인 주관으로 진행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